안녕하세요. 4학년 1학기 국어 1단원 생각이나 느낌을 나누어요. 이야기를 읽고 의견 나누기 교과서는 52쪽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가끔씩 비 오는 날을 읽어보겠습니다. 가끔씩 비 오는 날, 이 가을. 나는 못입니다. 남쪽으로 난 작은 창 아래에 단단히 박혀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걸려고 하였는지는 모르지만 단단한 콘크리트 벽에 1cm쯤 나오게 박힌 쇠못입니다. 무엇인가 걸기 위하여 박은 못들은 대개 수평보다 조금 위쪽으로 기울어져 있는데 나는 반듯하게 박혀 있습니다. 내가 있는 방은 살림집이 아니고 5층짜리 건물에 3층에 있는 아무 장식이 없는 그냥 네모난 공간입니다. 사무실로 쓰면 사무실이 되고 그림을 그리면 화실이 됩니다. 어느 날 내가 있는 방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남쪽으로 창이 나 있어서 참 좋군요. 새로 주인이 된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나는 새 주인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따라 내 방의 이름이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삿짐이 들어왔습니다. 책상이 1개, 서랍 2개가 달린 1인용 침대가 1개, 기다란 널빤지 여러 장, 그리고 무엇이 들었는지 꽤 무거워 보이는 종이 상자가 30개쯤 있었습니다. 무엇 하는 사람일까? 2개의 창문 사이 기둥에 박혀 있는 그림이 걸렸던 못이 말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살림하는 방이 되어본 일이 없는데 나는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모두가 듣게 큰 소리로 말하였다가는 쟤는 쓸모도 없는 애가 끼어들기는 잘하지. 그러게나 말이야. 제 분수를 알고 있는 듯 없는 듯 있을 일이지. 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쇠못이면서도 시계를 거는 못이나 그림을 거는 못은 나를 아주 못마땅해 했습니다. 쓸모없는 못은 뽑아버려야 하는 건데 하는 아주 심한 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하더라도 뽑히는 것보다는 그냥 이대로 있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누구인가 무엇에 쓰려고 박았을 것이고 언제인가는 또 다른 누구인가 나를 쓸모있게 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새 주인은 수염 깎은 자리가 파르스름하고 아무렇게나 빗어내린 앞머리가 눈썹을 덮은 3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그 사람은 방 한가운데 서서 방안을 한번 휙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였습니다. 그러고는 콧노래를 부르며 짐을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남쪽 2번째 창문 아래에 침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쪽 가까이 있는 1번째 창문, 바로 내 앞쪽에 책상을 놓았습니다. 나는 책상이 놓인 곳에서 한 뼘쯤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못이 하나 있구나. 책상이 조금 더 컸더라면 이 못이 걸리적거릴 뻔했는데 다행이다. 주인 아저씨는 그러면서 나를 만져보았습니다. 에이, 아깝다. 책상이 조금만 더 컸으면 저 쓸모없는 못을 빼버리든지 박아 넣든지 했을 텐데. 쓸모있는 못들이 입을 모아 말하였습니다. 나는 못 들은 척 하였습니다. 북쪽과 동쪽의 2 벽에는 벽돌과 널빤지로 책장이 만들어지고 책들이 가득 꽂혔습니다. 짐이 다 정리되자 가장 좋아하는 것은 시계를 거는 못입니다. 그 아저씨는 작은 상자에서 뻐꾸기 시계를 꺼내 못에 걸었습니다. 뻐꾸가 새집이지.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너를 볼 수 있게 여기에 걸어야겠구나. 아저씨는 나무로 만든 세모난 지붕이 있는 집 모양의 시계를 걸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도 잘 보였습니다. 그 시계 속의 뻐꾸기는 입을 크게 벌리고 우는데 목소리가 아주 맑았습니다. 시계를 거는 못이 으스댈 만하였습니다. 나는 아저씨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저씨가 책상에 앉으면 나도 아주 가까이 아저씨 곁에 있게 되고 아주 작은 소리로 하는 이야기도 다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누구와도 말을 거의 하지 않고 듣기만 하기 때문에 귀가 아주 밝습니다. 아저씨는 낮에는 어디엔가에 가고 저녁이면 들어와서
밤 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책을 읽거나 무엇인가를 씁니다. 때로는 책을 소리내어 읽기도 하고 자기가 쓴 글을 읽기도 합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듣는 것이 즐겁습니다. 아저씨는 밖에서 돌아올 때면 무엇인가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돈을 주고 새로 산 것이 아니고 어디에서인가 주워오는 물건이었습니다. 가방에서 아기 신발 한 짝을 꺼내기도 하고 손잡이가 떨어져 나간 가방도 가지고 옵니다. 이가 빠진 접시나 금이 간 오지 화분도 들고 옵니다. 아저씨는 그런 것들을 손봐서 다 쓸모있게 만드는데, 야, 역시 예술가의 눈은 다르다. 시인이 가지면 그것이 모두 그림이 되는군 그래 하고 언제인가 이 방에 놀러온 아저씨의 친구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저씨는 아주 신기하고 귀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묘목을 심는 검은색 비닐 화분에 심어진 화초입니다. 어디에다가 얹어놓거나 걸어야 하는 아래로 잎이 늘어지는 식물입니다. 잎이 마치 달개비 꽃잎 같았습니다. 글쎄, 아직 살아있는 것을 누가 버렸지 뭐야? 내가 잘 길러야지. 아저씨는 전깃줄 2가닥을 이리저리 꼬아서 화분이 들어갈 작은 바구니를 만들고 손잡이도 만들었습니다. 그러고는 물을 듬뿍 주고 책꽂이 끝에 못을 새로 하나 박아 거기 걸었습니다. 나는 그 화초가 내 몸에 걸렸으면 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초는 아래로 2뼘이나 늘어지는 데다 나에게 걸면 아저씨가 앉는 의자에 걸려 잘 보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아저씨는 아침에 일어나면 언제나 가장 먼저 창문을 엽니다. 그러면 밤새 갇혀 뭉근해진 공기들이 재빨리 창밖으로 도망치고 밖에 있던 공기들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어느 날 아침 아저씨는 뻐꾸가, 그리고 우리 모두야, 난 이 화초의 이름이 뭔지는 모르지만 우리 집에서 잘 크기를 바란단다. 오늘부터 얘는 초록이야. 초록아, 잘 자라거라. 너는 우리 모두의 식구야. 하고 인사를 시켰습니다. 그 뒤로 아저씨는 매일 아침 초록이에게 물을 듬뿍 뿌려주었습니다. 물을 많이 먹는 식물이라는 것입니다. 초록이는 하루가 다르게 싱싱해지고 잘 자랐습니다. 여름이 되자 비가 자주 왔습니다. 그 사이 초록이는 처음 왔을 때에 배가 되게 자라났습니다. 새로 마디가 생겨나고 잎이 쭉쭉 뻗어나가 아주 보기 좋게 늘어졌습니다. 꽃은 안 피지만 녹색 발처럼 보기 좋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부슬부슬 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리다가 그치고 그칠 듯 하다가 또 부슬부슬 내립니다. 아저씨는 비 오는 창밖을 물끄러미 내다보다가 그렇지, 참 그렇고 말고 하더니 책상 서랍에서 빨간색 끈을 찾아내었습니다. 아저씨는 초록이를 창턱에 놓고 잎이 창밖으로 나가게 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초록이가 담겨있는 바구니 손잡이에 끈 한쪽을 매고는 한쪽 끝을 동그랗게 매듭지었습니다. 그러고는 그 매듭을 내 머리에 거는 것이었습니다. 초록이는 나에게 걸려서 창밖에 매달려 그날 하루 종일 비를 맞았습니다. 뻐꾸기도 다른 못들도 나를 보았습니다. 기뻐하는 초록이의 가슴이 울리는 소리가 끈을 따라 내게 전해졌습니다. 나는 행복으로 가슴이 크게 뛰었습니다. 가끔씩 비 오는 날 초록이를 여기 걸어 바깥 구경도 시키고 비도 맞게 해야겠구나. 이 못이 여기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 정말 쓸모있는 못이야. 아저씨가 말하였습니다. 가끔씩 비 오는 날 쓸모가 있는 못이 되어 나는 아주 행복합니다. 언제나 쓸모있는 못이 모르는 행복입니다. 네, 이렇게 긴 글을 읽어봤는데요. 자, 이제 2번 가끔씩 비 오는 날을 읽고 우리가 물음에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쓸모있는 못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했나요? 자, 쓸모있는 못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죠? 맞습니다. 쓸모가 없으니까 빼버리거나 박아 넣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죠.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다음 2번입니다. 주인 아저씨가 화초를 가져온 까닭은 무엇인가요? 그렇죠.
아직 살아있는 것을 누군가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잘 보살펴 주기 위해서 주인 아저씨가 화초를 갖고 왔습니다. 자, 다음 문제 3번입니다. 내가 한 쓸모있는 일은 무엇이었나요? 자, 어떤 일을 했었나요? 그렇죠. 가끔씩 비 오는 날에 초록이를 걸어둘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이게 주인공이 내가 한 쓸모있는 일이 되겠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가끔씩 비 오는 날을 다시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인 아저씨를 처음 만났을 때, 자, 이때 자신의 의견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 함께 지낼 사람을 처음 만나면 누구나 궁금하기 따름입니다. 자, 여러분도 담임 선생님을 처음 만날 때 굉장히 궁금했죠? 어떤 사람인지 긴장이 되기도 하고 똑같은 감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쓸모있는 못들이 쓸모없는 못을 뽑아버려야 한다고 말했을 때, 자, 이때 의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네, 선생님은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쓸모없는 친구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너무 심하게 대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빈칸에다가 의견을 적어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빈칸이 있네요. 자, 여러분이 먼저 사례를 하나 쓰고요. 그거에 대한 의견을 쓰면 되겠어요. 자, 선생님은 비 오는 날 내가 초록이를 걸고 행복할 때 이렇게 일어난 일을 적어봤고요. 이거에 대한 의견으로는요. 세상에 쓸모없는 것은 없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빈칸에다가 잘 정리해 놓으면 되겠어요. 다음 4번입니다. 가끔씩 비 오는 날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고요.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친구는요. 쓸모없는 못에게 할 일이 생기니 그 모습이 활기차 보였어. 누구나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중요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여러분이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선생님은요.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쓸모없는 것도 간직해두면 언젠가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 이렇게 우리가 쓸모없는 것이 없다. 이런 것을 알게 되었네요. 여러분도 잘 정리해 놓기 바랍니다. 자, 아래 보면은 친구의 이름, 그리고 일어난 일, 그리고 친구의 의견을 적는 란이 있어요. 여기다가 친구의 이름을 쓰고요. 그리고 일어난 일을 하나 정한 다음에 친구가 생각하는 의견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쪽 거 같이 볼까요? 자, 철수라는 선생님이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일어난 일은 비가 오는 날 내가 초록이를 걸고 행복한다. 자, 이렇게 행복한 주인공의 모습을 떠올렸고요. 이때 의견도 적으면 되겠어요. 세상에서 쓸모없는 것은 없다고 생각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번입니다. 가끔씩 비가 오는 날을 읽고 자신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는 친구가 되고 싶나요? 자, 예시로 한번 보여줄 테니까요.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나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서 재미있는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의 장래 희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잘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장래 희망이 떠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되돌아보기 보겠습니다. 자, 어느새를 읽고 글쓴이가 한 것과 비슷한 자신의 경험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생각이나 느낌을 쓰고 친구와 비교해 보면 되겠네요. 어느새 내가 친구에게 좋아한다 말해볼까? 생각만 해도 마음은 어느새 두근두근. 토라진 친구와 웃으며 화해볼까? 생각만 해도 마음은 어느새 방실방실. 네, 이제 아래에 나와 친구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나는요, 시를 읽으니까 좋아하는 친구의 얼굴이 떠올라서 나도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자,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친구의 말을 듣고 여기다 적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와 웃으며 화해하고 싶은 마음을 방실방실, 자, 이것보다 콩닥콩닥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면 되겠죠.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 친구는
시를 읽고 느낀 점을 학급 게시판에다가 쓴다고 하고요. 가운데 친구는 인물의 행동에 대한 내 생각을 일기장에다가 쓴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실천하고 싶습니까?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실천해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학습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학습하냐고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